그리고 주식시장 폭락은 수시로 옵니다. 저도 계속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패닉에 팔지만 않으면 언제 오를지 신경 쓰지 마시고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가가 안 오르고 실적이 계속 오른다면 결국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이 있는 게 금융주 섹터인데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생명 이런 쪽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당 투자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쭈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쭈압의 배당 투자 은퇴 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백수 유튜버 쭈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까지 공기업에 잘 다니다가요. 사표를 쓰고 지금은 주식 투자와 배당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취미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초대도 해주시고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책까지 출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배당 투자 나는 50에 은퇴했다 이런 이제 책 제목인데 네.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책을 쓰시면서 좀 어떤 분들에게 좀 이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 하려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투자로 배당주 투자 전략을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보면 전문가 분들이 와 진짜 현란하고 어려운 책들 사실 흔하고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쓸 수도 없고 하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은 저같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준과 입장에서 주식 투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해야 하는지 디테일을 알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고 최대한 안전하고 확률 높은 생애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안내하려고 했고요. 될 수 있으면 전문가분들이 안 하시는 이야기를 쓰려고 했고 또 노후 은퇴 설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두리뭉실하게는 쓰지 말자. 실제적인 것들을. 예, 그래서 썼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게 실제로 경험했던 또 자기가 또 실패도 해보면서 이런 결과물을 난 책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어쨌든 뭐 배당 투자자로 은퇴를 했다니까 또 직장인에서 되게 또 직장인들의 또 로망처럼 느껴져서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그 지방 공기업에서 20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월 배당금으로 1,000만 원 정도 이게 그 받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좀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 직장이 정년이 보장된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사표를 쓰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는데 주변도 많이 말리셨을 것 같은데. 많이 말렸어요. 왜 그만두냐 이렇게 좋은 직장을 그치. 이렇게 좋은 직장을. 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부부 둘 다 50에 사표를 쓰고 나왔어요. 근데 뭐 댓글에 그런 말씀들 있으세요. 야 100억 버는 사람도 일을 한다. 맞아요. 그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제 생각은 우선 인생은 짧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고 뭐 말씀들 많이 하지만 재벌 회장님도 100살까지 살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이 뭐 따라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이제는 좀 분 욕심은 좀 내려놓고 불리는 욕심은 좀 내려놓고 남은 삶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즐겁게 살자 싶었고 또 공기업 특성상 50세 그러니까 정년이 좀 많이 남아 있을 경우 10년 이상 남아 있을 경우에 퇴직금 외에 명퇴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50세 전후해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을 때 되도록이면 퇴사를 하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비는 그러니까 뭐 세금이라든지 그다음 뭐 배당 컷이라든지 물가 상승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월 1,000만 원이 안전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내가 꾸준히 들어올 수 있다면. 아니 그리고 또 제가 퇴사 전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또 뭐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뭐 막 이렇게 퇴사를 한다는 건 또 그렇죠. 그게 가능한 내 수준을 거니까. 막 이렇게 떨어뜨리면서까지 맞아. 또 은퇴 생활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얼추 이제 금액이 나온다 싶어서 작년에 퇴사를 했고요. 사실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폭락장이 왔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최고의 파이어 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물쭈물하다가 이게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움. 네,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딱히 책 같은 것도 뭐 계획이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출간 제의가 들어왔길래 아 일생에 내가 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책까지 쓰게 됐는데 정말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좋아서 쓰기를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제로 뭐 계좌도 공개해 주시면서 나의 그런 거를 좀 팩트 체크를 해주시니까 더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저 같은 직장인들이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월 1,000만 원 배당을 받는다는 건 연으로 치면 어쨌든 1억이 넘는 수익이 난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굴려야 가능한 건가요? 1,000만 원 뭐 제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배당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연 1억 2천이 나와야 1,000만 원이 나오겠죠. 네. 이런 2천 이상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오려면은 제 기준으로는 지금 20억 정도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최소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초반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은 7억 정도에 넣어 놓으시면 되고 500만 원이 필요하시면 10억 정도에 넣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과 현재 능력 이런 거 다 고려하셔서 설정하시면 될 거고 또 일부 또 뭐 부동산 쪽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뭐 저처럼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으시고 국민연금도 있으니까 네. 뭐 조금 낮춰서 뭐 그렇게 세팅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현재 한 20억 정도를 어쨌든 배당주에 그렇죠. 투자해 계좌 놓으신 평가액이 상태에서 지금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 정도면 이게 수익률로 보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돼요? 네. 제가 전체 평균 수익률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 계속 급여의 절반 이상을 계속 투자했고 또 배당금이 나오면 한 푼도 퇴직할 때 쓰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쓰지 않고 재투자를 했고 하셨구나. 그리고 평가급 받으면 또 재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돈만 원이라도 생기면 그냥 주식을 샀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최근 3년간에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익률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제 투자 금액 대비 그래도 어쨌든 50% 이상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이제 뭐 좀 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뭐 사실은 처음부터 뭐 돈이 많거나 금수저인 분들은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죠. 되게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면서 네. 뭐 노하우도 익히셨고 또 지금의 성과를 좀 내신 건데 그런 뭐 어쨌든 직장 초반에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은 시절부터 네.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또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 현금 비중 없이 주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투자는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집중적으로 배당주에 들어간 거는 이제 한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것저것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지수 인덱스 투자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배당주에 들어간 게 낫지 않을까. 아까 처음부터 배당주를 생각한 건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은퇴 준비를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입사 때부터 은퇴를 생각을 했었어요. 입사할 때. 예, 입사할 때부터. 그리고 집중적으로 생각한 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신랑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50세 전후로 잡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당주 투자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8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힘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8년 전에 두 번째 이제 사서 갔는데 평수를 조금 높여서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찾을 때는 그렇게 돈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 외에는 항상 주식시장에 입자가 제 철학인데 그때 어쨌든 돈을 다 찾아서 집을 사고 났더니 네. 그러니까 8년 전에요. 2017년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다 사고 났더니 3천만 원이 남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하고 났더니. 정리하고 나서 그렇죠. 뭐 이거 집 사고 뭐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났더니 3천 정도가 남더라고요.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식들 하시다가 이제 돈을 빼서 이제 집을 사고 나서 종잣돈 3천만 원이 남았는데 네, 거기서부터 네. 시작을 하셨다는 그래서 거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가 좀 허탈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 또 다시 배당 재투자 하면서 또 뭐 급여 최대한 늘 수 있는 만큼 넣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뭐 한 사람 번 거를 다 주식 투자한다거나 한 사람 번 거 이상 그럼 어떻게 어떤 게 가능한가요? 일반 직장인들이? 가능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집을 살 때 전액 다 뺐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액 집을 다 현금으로 대출 샀거든요. 뭐 이자 낼 일이 없으니까. 네. 3천으로 다시 시작을 한 거죠. 음. 그러니까 평가급도 써본 적 없고 연차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돈으로 받았고 뭐 지금은 이제 연차를 다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할 때도 연차 안 쓰고 안 최대한. 쓰고. 야. 네, 뭐 지금 이제 뭐 배당 투자하면은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 주식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또 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합님은 또 그것과 다르게 국내 주식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100% 국내 주식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투자 초기에 습관이 또 미국 주식이 습관이 안 든 것도 있고 근데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간단한 이유예요. 국내 주식이 실적과 배당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잘 되니까. 예. 그리고 최근 밸류업 때문에 뭐 오르긴 했지만 1, 2년 전에 뭐 제가 들어갔을 땐 더 그랬고 국내 고배당주들이 퍼가 3, PBR이 0.3 정도. 그다음에 배당이 8%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성장주나 기술주 투자 아니어도 주가 상승과 배당까지 합쳐서 연 10% 정도 수익은 기대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8년 전에서부터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금융주를 많이 샀었어요. 근데 그때 뭐 기업은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배당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좀 이상했었어요. 그때 봤을 때 실적은 계속 나오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배당은 늘어나고 배당은 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야죠. 왜 안 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연 10% 수익률이면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네. 매년 10%씩 난다고 그쵸.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근데 그 거의 불가능한 수익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10억 투자해서 연 10%면 수익률 20년만, 그러니까 수익률 10%를 20년만 유지해도 80억 정도 갑니다. 그렇네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미국 주식이 좋다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산운용사 초대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슈도 좋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좋은 주식이고 노후 준비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지금까지 10년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국내 그 금융주 ETF랑 그 슈드를 10년을 비교했는데 국내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10년은 또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국내 그것도 배당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지만 네. 이게 계속 뭐 좋을 수도 없고 또 배당주에 확 몰려버리면 또 배당률도 떨어지고 근데 뭐 또 배당률만 떨어졌다고 팔지는 않겠죠. 뭐 수익이 계속 나고 있다면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다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주식은 황금성이 좋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일 궁금하신 게 대체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 거냐, 뭐 포트폴리오 같은 게 궁금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휴대폰으로만 주식을 하거든요. 집에 뭐 PC도 깔아놓지도 않았어요. 네. 그거 캡처해서 여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요. 한 제가 듣기로 한 30개 정도 네, 종목을 갖고 계시다고 물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분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제 섹터가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주가 고배당이었어요. 네. 지금도 고배당이고 지금도 좀 아주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분산을 하려고 노력을 중이에요. 그래서 종목이 좀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 중에서 좀 아까 이제 기업은행, 하나 금융지주 제가 가지고 얘기해 있는 많이 있는 게 네. 금융주 섹터인데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삼성생명 이런 쪽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또 기업의 어떤 네, 주식이잖아요. 네, 네, 네.
어쨌든 그런 그쪽이 쪽으로? 많이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거기다 이제 네, 넣어놓고 네, 계시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수익을 잘 못 봤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또 최근에 주가도 폭락하면서 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이 배당 투자할 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주식이 또 어쨌든 오래 투자하다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네, 네. 어떤 좀 생각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당주들이 시총이 커요. 음. 그러다 보니까 지수 인덱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폭락을 하면 같이 폭락을 하고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그 성향이 있어요. 근데 뭐 매크로나 외부 영향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도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굳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주식을 팔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들고 가거나 뭐 아니면 더 사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나온다면. 그러니까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가까운 예로 만약에 코로나 때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때 자산이 2배 되신 분들이 나름 계세요. 제가 많이 봤는데 그때 기업은행의 경우 코로나 때 주가가 5,000원 후반대였어요. 지금 한 13,000원대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적도 안 줄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때 사신 분들은 원금이 2배가 되신 거죠. 2배가 넘고. 그 다음에 매년 투자 대비 배당까지 있고 하니까 투자금 대비 배당이 15%에서 20%까지 늘어나신 거죠. 그러니까 배당도 계속 늘어나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은 수시로 옵니다. 저도 계속 그런 걸 겪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패닉에 팔지만 않으면 언제 오를지 신경 쓰지 마시고 배당 받으면서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주식이니까. 네, 그리고 주가가 안 오르고 실적이 계속 오른다면 결국 끌어올리게 돼 있어요.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만약에 지금도 배당주 그 카페가 있어요. 네. 폭락이다, 더 사자. 그런 분위기가 있구나.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때는 급여로 사야 됐으니까 많이는 못 샀죠. 저도 뭐 들어가긴 했는데 그때 이제 우물쭈물하다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쉽다. 그렇구나. 이게 어쨌든 간에 주식이 이제 떨어졌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또 선뜻 이렇게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일반 사람들 경우는. 그게 아마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가 제 옆에 동료나 후배들한테도 네네. 그때 와 야, 지금 기업은행 싼 거야. 8,000원일 때. 무조건 사. 무조건. 월급 받으면 사. 월급 받으면. 그 돈 있어? 얼마 있어? 목돈 있으면 그냥 넣어. 근데 그걸 못 해요. 목돈이 그러니까요. 있어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들인 투자 습관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투자 습관을 들이고 그러다가 자기의 투자 경험과 철학이 생기면 아니 저한테도 그랬어요. 회사 다닐 때 그 큰 돈을 놓고 그렇죠. 네. 또 괜찮으냐? 저 같으면 마음 졸여서 못 살 것 이게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아.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오를 거야. 그냥 계속 갖고 가면 돼. 그 배당 나오니까 상관없어. 저도 처음에는 계속 마이너스였었어요. 근데 무슨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제가 처음에 계좌를 공개했을 때 제가 계좌 평가액이 2022년 11월에 처음 유튜브 채널을 나갔을 때 계좌 평가액이 한 7억 정도 됐어요. 6억 한 후반대 정도 됐는데, 네. 그러니까 7억 가까이 됐는데 그때 나갔을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커져 있잖아요. 그때도 막 직원들이 그랬어. 괜찮겠냐. 7억씩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투자를 계속 오래 하다 보고 자기가 경험도 생기고 또 이게 투자에도 근육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게 네. 근육이 점점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좀 떨어졌어? 좋은 가격이야. 난 더 들어가. 이렇게 됩니다. 좀 앞으로 이제 그런 좀 투자 계획 뭐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은 어떠세요? 네. 사실은 이제는 급여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단이 됐다고 보겠죠. 물론 이제 저도 월 1,000만 원이 나오면 다 쓸 계획이에요. 사실은 이제 좀 아끼고 살았으니까 쓰자고 생각을 해서 월 1,000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최근에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계획했을 때는 굉장히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부족함 없이. 예, 부족하지는 않지만 막 플렉스하면서 살 수 있지는 않겠다. 네. 그리고 뭐 지금 하고 있는 책도 썼으니까 근데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근데 너무 잘 돼서 네.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끝까지 계속되진 않겠죠. 지금 이렇게 불러주시는 데가 많아서 이렇게 다니고 있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온 것들 다 소화하고 신랑이랑 재밌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렇게 막 집돌이 집순이라서 그러니까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의 로망인데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게임방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별도로? 게임하는 네. 거 뭐 별로 개의치 않기 때문에 네. 신랑은 게임도 하고 싶고 뭐 독일어도 배우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소하게 책 읽으면서 가끔 여행하면서 그냥 즐겁게 늙어가고 싶습니다. 소소하게. 그러니까 큰 목표는 지금은 그냥 지금 내가 받는 이 배당이 앞으로 최소한 30년 이상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근데 저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당 성장은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되거든요. 그리고 또 55세 되면 또 개인적으로 연금이 조금 나오고 예. 또 60세 때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할 계획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